자, 오늘은 부등식의 두 번째 시간이죠. 1차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등식을 풀이하기 전에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부등식들 사이에서 1차 부등식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 좌변을 쳐다봤을 때 좌변이 최고차 항이 x에 관한 1차 항으로 나타내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변이 0이 되게끔 다 좌변으로 넘겼는데 요렇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가 되는 2차 항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 부등식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참고로 1차 부등식은 x가 분모에 깔린다거나 그런 것은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두 번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지금 언뜻 보면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플갱어가 있다 보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기는 순간 x가 사라져요. 그러면 얘는 1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등식은 맞지만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부등호 방향이 맞게끔 하는 x의 범위 또는 x의 값을 찾아달라 라는 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될 텐데요. 이때 쓰이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부등식의 성질이 되겠죠. 양변을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더하기 빼기를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나요? 바로 음수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이 전줄의 풀이 과정과 다음 줄의 풀이 과정에서 x 앞의 개수의 부호가 바뀔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숫자를 잘못 쓸 일은 많이 없고요. 방향 때문에 보통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될 때까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도 있으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답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x는 뭐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x가 만약에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가 이렇게 나오고 2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여기 x에는 3, 4 자연수원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라서 요런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 1번과 비교했을 때 2도 포함한다라는 거니까 여기다 색칠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영역 표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과 비교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건데 색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바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념 확인에 수직선에 이렇게 되어 있는 x값들을 식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x가 여기에 있다라는 건 마이너스 1, 0, 1 이것처럼 마이너스 2보다는 오히려 큰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건 등호가 들어가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에 여기 있는 x들은요. 0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등호도 넣을 수 없습니다. 3번에 얘는 x는 6보다 큰 쪽 오른쪽에 있는데 색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호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식을 그림을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번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x를 이렇게 이항했었을 때 남아있는 좌변의 최고차 하가 1차항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기억에는 누가 봐도 떡하니 2차항이 살아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2x를 넘긴다고 해서 4x가 사라질 순 없어요. 4x-2x
상수항도 이항하긴 할 거지만 상수항은 차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니은은 맘 편히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디귿은 일단은 이항과는 관련 없이 부등호가 없이 등호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등식입니다. 얘는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리을은 숫자를 이항했었을 때 좌변의 x에 관한 1차 항이 최고차 항이었기 때문에 리을은 맞습니다. 미음에 EX가 도플갱어라서 이항을 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고 가면 얘는 더 이상 1차 부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읍은요, x가 분모에 깔려있네요. 이건 1차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더하기 빼기를 이항할 때는 전혀 부등호 방향 바뀔 일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더하기 3을 이항을 할 건데 그러면 9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래서 EX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6보다. 근데 저는 EX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X의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양변을 2로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 그 약분을 해서 x가 남고 우변에는 숫자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남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의하실 점은 양변을 제가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아니라 2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보다는 이제 등호도 들어갔으니까 색칠은 꼭 해주셔야 돼요. x가 더 큰 쪽에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먼저 풀어볼게요. 3번에 x는 x끼리 다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x는 원래 좌변에 있었고 4x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x.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항할 때 절대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상수항은 원래 10이 있었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x는 작다. 9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마이너스 5x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x의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제가 양변을 마이너스 5라는 음수로 나누겠죠. 이 음수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5분의 9. 중요한 거는 부등호 방향이 크다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소직선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5분의 9라는 숫자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고 작거나 같다 8이다.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x가 궁금하시다면 양변을 4로 나눠보시면 되는 거겠죠. 저 지금 양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를 약분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직선을 그려서요. 여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왼쪽으로, 근데 색칠을 해서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x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우변에서 마이너스 2x를 플러스 2x로 이항할 겁니다.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이고요.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15보다 크다가 되는데 저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우변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자니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은 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제 3번에서 일단은 구분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에서 변소가 무엇이고 상소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해를 보니까 해가 지금 x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만으로 봐도 아 x가 변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중 강조로 a 앞에 상수라는 수식어가 이미 붙었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x는 x끼리 좌변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우변으로. 근데 여기서 a는 당연히 숫자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상수라고 말이 나오기도 했고 해가 x에 관해서 표현이 됐던 걸로 봐서는 a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x를 좌변으로 넘겨와 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x 되고요. 이항할 때 부동 방향 안 바뀝니다. 그리고 a는 우변으로 마이너스 a로 이항됩니다. 그렇다면 3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저는 x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볼 거예요. 근데 저는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원래 최종적으로 나와야 하거든. 이게 1번의 정답이거든. 근데 미래를 보고 왔던 어떤 사람이 근데 내가 미래를 보고 왔는데 이게 곧 얘가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거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더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거랑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똑같았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a는 무엇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한 거니까 정답은 9가 된다. 자, a는 9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 가지 1차 부동식 풀이라고 해서 뭐 괄호가 있는 경우, 개수가 소수인 경우, 분수인 경우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미 옛날에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일단은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분배를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를 양쪽에 모두 다 곱해주면 2x-10이 됩니다. 그랬을 때 x는 x끼리 모아서 왼쪽으로 정리하면 2x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2x.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0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3이 갑니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면서 저는 2x가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양변을 정확하게 2로 나눠볼 것입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 꼭 분배 양쪽 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를 해볼 건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x끼리만 좌변에 남기면 마이너스 3x 있고 여기가 플러스 2x로 이항이 됩니다. 그러면서 숫자 8,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이너스 x는 작거나 같더라. 얘를 계산하면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저는 마이너스 x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x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나눠봤더니 부동호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면서 우변이 마이너스 5로 바뀌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5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모두 소수이길래 양변에 적절한 10획천 중에 하나를 곱할 건데 일단 10만 곱해도 충분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나는 경우는 보통 이 2에다가 10을 안 곱하는 경우에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빼먹지 마시고 꼭 20으로 바꿔주시고 뒤에 거는 8x 플러스 4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x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8x가 되면서 숫자 있는 4 여기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0이 되거든요. 그러면 좌변은 4x고 우변은 24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x에 대한 범위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이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분모가 있는 것이 싫어서 이 분모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으로 양변에 모두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약분이 되면서 분모는 없어지고 분자에 5가 남죠. 그래서 5, 3x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여기는 10을 곱하면 2가 남으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2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는 우변에 10을 안 곱하면 실수가 나와요. 우변에도 꼭 10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를 분배해보면
15x 플러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게 10보다 크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15x 마이너스 4x는 11x가 될 거고 5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항을 하면 플러스 1이 되면서 11이 되겠지. 이항을 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저는 x의 범위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을 11로 나눠볼 것입니다.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우변을 약분하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2번의 1번도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일단은 3과 2를 없애고 싶어서 얘네들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야 하나라고 봤더니 뒤에 마이너스 0.4x.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분수로 바꿔볼게. 얘가 10분의 4, 즉 5분의 2x거든. 자, 그러면은 3과 2 그리고 5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하면 될 것 같아. 자, 30을 곱해볼게. 여기다 30 곱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0은 크다. 여기다 30 곱하면 15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15 x-1 되고 여기다가 30 곱하면 5, 6에 30, 6이 12x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분배를 해보면 15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면서요. 마이너스 15를 좌변으로 이항해 보니까 플러스 5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요. 15x 마이너스 12x는 3x다라고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3x가 궁금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눠볼 거예요. 그럼 x는 작다. 뭐보다? 3분의 5보다. 선생님 지금 부등호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요. 숫자를 이쪽으로 쓰고 싶어서 거울 모드로 바꿔서 쓴 거예요. 답은 x는 3분의 5보다 작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속속 개념 익히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모두 몇 개냐고 물었어. 일단 얘를 풀어봐야겠지. 0.4x는 10분의 4, 즉 5분의 2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5분의 2x라고 바꿔놓고 양변에 5를 곱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2x, 여기도 곱하셔야 돼요. 플러스 5, 크거나 같다. 우변에 5를 곱하면 여기 3만 남으니까 3을 분배하면 3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서 x를 이항하니까 2x 마이너스 3x 해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플러스 5를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x가 궁금했었던 거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볼 거예요. 그랬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우변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수 세개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몇 개냐라고 물은 거기 때문에 1과 2가 있을 거면서 정답은 2개다 라고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는 상수라고 했고요. 해는 X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때 A는 숫자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X랑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는데 X를 한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5X로 마무리가 될 것이며 마이너스 6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6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5x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었죠. 저는 x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우변의 최종적인 형태가 5분의 a 플러스 6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x가 3보다 작다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5분의 a 플러스 6이 결국 3이었다는 거야. 그럼 양변에 5를 곱하면 a 플러스 6이 5, 3, 15랑 똑같다. 따라서 a는 6을 이항해보면 9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상수 a의 값은 9다라고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6번, 7번 너무 중요해서 별표입니다. 시험에 항상 나오는 테마가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 x에 대한이라고 강조를 계속 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는 상수니까 숫자 취급을 해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ax, x가 포함된 항만 좌변에 남기고요.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해서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x가 궁금해.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의도가 다 숨어 있어요. a가 음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음수라고 했으니까 뭐 a가 음수인가 보다 하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a분의 5 그 자체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오지랖을 부려서 우변에 있지도 않은 마이너스를 붙인다거나 이러면 이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제를 망치지 마시고 여기서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너 A가 음수라는 거 문제 잘 읽고 부등호 방향 바꿀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X로 끝내시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X까지 꼭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차 부등식 풀이 단어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활용이죠. 여러분들이 식도 세우고 계산까지 하는 뭐 거리 속력 시간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을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 시간에 1차 부등식의 풀이가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도겠죠. 부등호 방향이나 다른 숫자에서 실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모두 메꾸고 라이트 책 모두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